안녕하세요. 아나토미 티칭 안더이 아티더입니다. 오늘의 주제 허리 디스크. 디스크에 걸린 일반 회원님분들에게 그리고 디스크라는 질병을 가진 회원님분들을 케어하는 강사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저 허리가 아픈데 디스크 아닌가요? 요통을 유발하는 질환이 디스크뿐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 척추관 협착증, 후관절 증후군, 척추 전방 전이증 등등이 있습니다. 즉, 요통이 있다고 해서 디스크만 의심해 볼 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디스크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디스크라는 이름의 원래 명칭은 바로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허리 디스크의 본 명칭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인 거죠. 요추는 허리, 추간판은 척추 사이 원반을 뜻합니다. 척추뼈는 경추, 흉추, 요추, 천골, 꼬리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안정성이 떨어지는 부분인 경추와 요추에서 주로 디스크가 발생하죠. 이 척추뼈들 사이사이에는 쿠션 역할을 해주는 원반이 위치합니다. 이 원반은 젤라틴성 조직의 내부와 양파 껍질처럼 생긴 겉테두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젤라틴성 조직의 내부는 수액, 그 겉테두리는 섬유륜입니다. 겉테두리인 섬유륜은 나름 여러 방향의 저항에 잘 이겨내도록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내부의 수액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잘 보호해줄 수 있지만 잘못된 패턴으로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질 경우 결국엔 테두리가 버티지 못하고 찢어지게 되면서 중간에 머물러 있던 수액이 찢어진 틈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죠. 이 수액이 빠져나와 뒤쪽에 있는 신경을 누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신경학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을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얘기인지 이 젤리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젤리를 디스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위와 아래에서 있는 제 손가락을 척추뼈 몸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젤리 안쪽에는 액체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액체를 보호하고 있는 이 겉에 부분을 섬유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안쪽에 있는 액체를 수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제가 이 젤리의 한쪽으로만 압력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섬유륜 부분이 한쪽에 압력을 받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장기간으로 압력을 받다 보면은 안쪽에 있는 액체는 어느 쪽으로 밀리게 될까요? 바깥쪽으로 밀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안에 있는 액체가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즉, 디스크로 예를 들자면 안에 있는 수액이 섬유륜을 찢고 삐져나온 형태가 되는 거죠. 일단 가장 첫 번째 요통이 있겠죠. 그리고 섬유륜을 찢고 나온 수액이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저림 증상이 발생을 해요. 엉덩이라든지 혹은 다리 그리고 발까지 저림 증상이 이어지게 되죠. 신경의 압박에 의해서 근력이 감소하기도 합니다. 하지 쪽의 근력이 감소해요. 그리고 보통 허리를 숙일 때 통증이 생기고 오래 앉아 있을 때에도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걷는 것과는 상관없이 계속 통증이 지속되기도 하죠. 첫 번째는 척추의 노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만인 경우, 과체중인 경우에도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죠. 또는 허리 주변에 있는 근육의 약화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자세, 틀어진 체형으로 장기간 반복되어 있을 때도 발생할 수가 있죠. 또는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드는 경우라든지 혹은 허리를 굽히고 돌리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거나 지속적인 경우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고 허리를 굽히고 돌리는 자세를 많이 한다 라고 생각해보니까 택배기사분들이 생각이 나네요. 택배기사분들 허리 조심하세요. 첫 번째 특징, 일자 허리인 경우에 디스크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원래는 살짝 C커브, 즉 신전의 커브가 있어야 하는 허리가 굴곡이 되어서 일직선으로 펴진 상태를 얘기하죠. 두 번째 특징, 고관절, 즉 골반 주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리의 가동성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허리가 아닌 몸통, 즉 흉추 부분이죠. 이 몸통 부분의 가동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요추라는 뼈 위에는 흉추라는 몸통이 있고요. 요추 아래에는 고관절이라는 관절이 있어요. 요추의 위와 아래에 있는 이 구조물들이 굳어져 있게 되면은 당연히 요추에서의 보상작용이 생길 수가 있겠죠. 내가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데 고관절의 가동성이 떨어지게 되니
작용이니까 보상작용으로 허리에서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몸통에서의 움직임을 만들고 싶을 때에도 몸통이 뻣뻣해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허리 쪽에서의 과도한 움직임을 만드는 보상작용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 그리고 근육 중에서도 코어 근육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주사요법이나 약물 치료 등을 병행을 하시고 그런 치료 후에 통증이 조금 가라앉고 나면 의사의 허락하에 운동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수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근데 디스크에 걸린 사람들 중 10% 내외 정도만 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외적으로는 비수술적 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해요. 비수술적 요법은 주사요법, 운동, 약물 치료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비수술적 요법이 통하지 않을 때, 그리고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정도의 통증이 있는 경우, 또는 마비 증상이나 신경학적인 문제가 점점 심해지는 경우, 이럴 때는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죠. 어쨌든 디스크가 걸리기 전에도 그리고 디스크가 걸린 후에도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운동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운동을 꼭 해라 라는 말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쨌든 뼈를 잡고 있는 거는 근육이기 때문에 이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야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의 압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디스크가 어떤 건지는 대충은 감이 잡히셨죠? 오늘은 이론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관련된 운동 프로그래밍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